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이 함께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생활관리 방법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허리 협착증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서 저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허리에 3대 질환이라고 하면 1번은 허리 디스크고요, 2번은 허리 협착증, 3번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처럼 척추 전방 전이증은 꽤 많은 환자분들께 있는 질환인데요.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과 허리 협착증이 함께 있을 때 치료될 수 있구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먼저 간단하게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요, 척추 분리증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뭐냐, 이 뼈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뼈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뼈가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분리증은 뭐냐, 뼈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뼈 자체가. 그럼 어느 게 치료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분리증이 치료가 어렵습니다. 분리증 환자분들을 몇 분 치료해봤는데 정말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다는 거예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요, 이 밀리는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요. 이게 무한정 끝까지 밀려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그대로 있다 그랬죠. 뼈가 유지된 채로 밀리기 때문에 뒤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리다 보면 멈추게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척추 전방 전이증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그래서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근데 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뼈에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인대와 근육들이 붙어 있겠죠. 앞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인대와 근육의 팽팽함, 장력, 인력, 이런 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밀리면서 이 인대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즉, 척추 후면부에 뼈에 붙어있는 인대와 근육들에 뭐가 발생한다? 유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척추 후면부에 유착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분들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자,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분들의 허리 통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뼈를 다시 돌려 넣어요? 이게 쉽지 않죠, 수술 외에는. 자, 이유는 뒤에 있는 인대들의 유착이기 때문에 이 유착을 풀어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밀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밀리다 보면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척추의 공간, 추간공이라고 하죠. 추간공이 좁아지게 돼요. 그리고 척추 내부도 좁아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협착증이 돼요.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하고 협착증은 서로 다른 병이 아니라 척추 전방 전이의 결과로 협착증이 발생합니다. 그럼 많이 밀리는 분들은 협착증이 심하게 발생하겠죠. 적게 밀리는 분들은 협착증이 덜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분들은 많이 밀려도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분들은 조금만 밀려도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앞에 살펴봤죠. 앞으로 밀리죠. 밀리면서 후면부에 뭐가 발생해요? 유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후면부 유착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밀리면서 척추 내부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즉 협착 상태가 돼요. 협착 상태가 되면서 엉치와 다리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증상은 딱 두 가지예요. 허리 통증만 있거나 또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엉치와 다리로의 통증이나 저림, 감각이다. 엉치와 다리로의 증상이 함께 있거나 결국 척추 전방 전이증은 허리 통증만 있거나 엉치와 다리로의 증상이 있거나 협착증의 증상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반적인 협착은 뼈는 그대로 있는 채로 안에서 유착이나 인대 굳어짐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가 좁아진 거라면 척추 전방 전이증은 뼈가 밀리면서 더욱더 좁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걸 뭐냐? 뼈가 더욱 만들어내는 협착이기 때문에 뼈 골자를 써서 골성협착이라고 해요. 골성협착. 뼈가 더 영향을 미쳐. 뼈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가 일반적인 협착보다 조금 더 어렵게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를 고민해요? 수술을 고민해요. 수술은 뭐겠어요?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벌리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뭐냐? 유압술이라고 하는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사를 박은 이 주변 부위에 뭐가 빨라져요? 척추에 퇴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허리는 그 자체로 놔둘 때 위의 허리와 아래 허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중간에 나사를 박아버리게 되면 위의 허리와 아래 허리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돼요. 왜? 이 부위가 움직임을 담당하지 못하죠. 단단하게 고정을 해놨으니까 위의 부위와 아래 부위의 움직임, 부담이 더 커지면서 퇴행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하고 아래에 새로운 협착들이 생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수술 외에 증상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 해결 방법부터 해야 한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은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허리 통증만 있거나 엉치와 다리로의 증상이 있거나.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뭐냐? 밀리면서 허리뼈에 유착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뒤에서 잡아주는 인대라든가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인대와 근육을 살짝 풀어줄 수 있다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허리 주변에 있는 유착을. 그럼 유착을 풀어주는 건 뭐냐?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도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어요. 이 도침이라고 하는 침으로 유착을 풀어줄 수 있다. 자, 엉치와 다리로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이 좁아지게 되죠. 밀리면서. 좁아지면서 또 이 주변에 유착까지 발생하면 더욱더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추간공의 유착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 추간공의 유착을 풀어주면 엉치와 다리로의 증상이 줄어들게 돼요. 이 역시도 도침을 쓰는데요. 조금 더 길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도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제 치료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허리 협착에 비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허리 협착증이 좀 더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착을 풀어준 다음에 척추가 밀리면서 복부라든가 또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여러 근육들이 함께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나 치료를 통해서 복부와 골반, 밀리는 척추뼈 주변에 여러 조직들을 교정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어떤 생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발끝치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이 발끝치기는 3분에서 10분간 하게 되는데요.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돼요. 고관절이 스트레칭 되면서 골반이 풀어지고 또 풀어진 골반을 통해서 허리뼈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전방 전이게 된 배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뼈, 골반 긴장이 돼 있거든요. 이런 긴장들이 풀어질 수 있다.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면 돼요. 처음에는 잘 안 쳐져요. 왜? 고관절이 긴장돼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발끝이 쳐집니다. 이게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전방전이가 많이 돼 있어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고 전방전이가 조금 돼 있어도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허리에 유착이 많냐, 또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냐, 이거에 따라서 갈려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혈액순환이 잘 되는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접지를 통해서, 땅과의 정기적으로 만나는 접지를 통해서, 그리고 맨발로 걷게 되면 발 전체에 근육을 쓰게 돼요. 신발은 꽁꽁 싸매져 있다가 발 전체에 근육을 쓰면서 걷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발 근육 활성화를 통한 펌핑 효과가 나타나.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접지와 펌핑 효과, 이런 효과들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맨발 걷기 하기가 어려워요. 왜? 추워서 세균 감염 위험 때문에 맨발 걷기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맨발 신발이에요. 맨발 신발. 이 맨발 신발은 맨발 걷기와 마찬가지로 접지가 확실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접지 테스트를 거쳐서 국내에서 접지가 되는 밑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장과 함께 맨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신발이 있냐? 산업체, 공장에서는요, 정전기가 발생하면 기계라든가 제품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를 밑으로 빼는 특수 밑창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전화라고 합니다. 이 제전화를 맨발 상태와 똑같은 정기적 조건으로 만든 게 맨발 신발이에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맨발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이 맨발 신발을 신고 걸으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땅이면 접지가 되고요. 또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펌핑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맨발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니라 뭐다? 운동기구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헬스를 하든 하루에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기구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1시간은 신고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맨발 걷기와 비슷한 원리의 신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과 허리 협착증이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을 보다 쉽게 이해해보고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떻게 허리 협착증으로 발전하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생활 속에서 해결 방법은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